오늘 2024년 9월 25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 연희수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 우선 저희가 지금 너무 잔머리만 발달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조금 이런 지금 치관 레벨에서 좀 상회해가지고 조금 정의나 논리 쪽이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따라가지고 실제로 한번 정의를 우리가 한번 외워보고 논리적으로 한번 푼다로 표현이 맞는지 계산해보고 조금 그런 걸 해보고 좀 그런 거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하지만 조금 우선은 연희수 1강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다루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저는 뭐 자명하게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이 거리함수. 왜냐면 그때 저번 연희수 시간 때 채널지기님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정의를 이야기해보면서 뭐가 잘못됐냐 안 됐냐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다른 사람과 조금 약간 이야기하면서 조금 고쳐보는 것도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그걸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노트는 어디 올라와 있나요? 구글 드라이브 있나요? 노트가 그 슬랙의 연희수 채널에 보시면은 어 여기 화면 지금 보이나? 지금 화면 뭘로 보이나요? 아, 지금 노트 공유해 아 주신 건데, 그러면은 이게 9월 9일에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아, 아, 연희수 슬랙 채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채팅창에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정의를 외우는 건 조금 약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약간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약간 오버뷰 개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봐야 되는 게 겨우 이 거리 함수. 근데 거리 함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아마 그 논리를 한번 논리를 적용해보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정확히 저희가 다 외워졌다고 하면 다음에 1, 2, 3을 한번 성립함을 보여라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로 저걸 한다면 저희가 그럼 저 거리 공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 바로? 음, 그 거리 공간은 그냥 그 집합이랑 집합이랑 그 거리 함수랑 순서상으로 쓰는 그 표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같이 간단하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보는 걸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약간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지금 이 이거까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제가 결국에는 그 ML이나 그 에스티메이터를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하니까 적어놨겠죠? 그럼 봐야 되는 건가? 그 오픈셋에 대한 직관 가져가는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근데 아까 저번 연습 시간 때 나왔던 내용이 또 하나가 이 토폴로지 위상 공간이 나왔었는데 이거 나왔으면은 결국 저희가 이걸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사실 그 대수학과의 아름다움 하면서
폴로지 정의 쪽을 살짝 공부했었어서 나중에 정의 맞추고 나서 제가 아니면 제가 아는 내용 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정의만 보면 저 되게 헷갈렸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 하고, 어, 그다음에 함수의 정의, 연속 함수. 왜냐면 저는 저 거리 공간을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 그 이벤트 그 뭐냐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랑 샘플 스페이스랑 그 함수가 있으니까 확률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이 교재도 따라가야 하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좀 거리 공간을 일반화한 게 그 위상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좀 뒤에 수학적 추상화 할 때는 위상 공간까지 좀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오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보면 결론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럼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이게 결국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채널지기님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딱 네, 그 정의만 근데 또 정의만 외워가면 그 연결고리 채우는 건 또 수업 시간에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어 음. 근데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면 일단 연속 함수까지 다룬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확률론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선 연속 함수까지 좀 정의 정합 좀 서로 같이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든 아니면 좀 그 나아가기 전에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최현식님이 했던 얘기가 두 가지 있을까? 정의는 외우고 논리는 계속 테스트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리를 자꾸 맞춰간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프로세스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선은 먼저 외우는 거 먼저 해볼까요? 근데 왜냐면 외우는 걸로 했을 때 이 레코드 녹화 시간이 조금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어, 저는 이 노트가 이제 파일로서 공유되는 걸 몰라가지고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거리 공간에 대한 정의랑 토폴로지 위상 공간에 대한 정의 두 개를 뭔가 이제 오늘까지 각자 어느 정도 이제 외워서 오면 되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두 개의 정의만 외워가지고 오기는 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수업 시간 때 제가 이해했던 바로는 그냥 어쨌든 서브 스터디에서 뭘 해도 좋은데 일단 정의를 외우는 게 이제 그 필요 조건이니까 그것부터 뭔가 조금 뭐 자, 자신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외워온 정의들을 한번 이제 말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뭐 코멘트 할 거 있으면 받고 그런 식으로 먼저 정의의 정합부터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또 생기면 계속 해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의만 일단 다 같이 같은 상태로 외워놓으면 그 이유를 조금 자연스럽게 네. 저도 사실은 외우긴 했는데 어, 뭐 거리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는 크게 할 건 없었고 그 미상 공간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 할 게 있어가지고 어, 일단은 먼저 거리부터 뭔가 이제 자기가 외운 거 말해보고 코멘트를 받고 싶은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외워보고 그 다음에 코멘트 할 거 하고 그렇게 다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참가자분, 그러니까 채널지기님이 그때 세 명만 딱 이거 직접 이야기해보고 조금 조금,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해보면서 조금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근데 아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참가자 모두가 조금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채널지기님이 그때 시간상 못했던 거를 여기서 좀 자유롭게 하라고 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각자 한번 딱딱딱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 거리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서 코멘트 나눠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우선 저 먼저 할까요? 음, 네. 전 외우진 않았는데 이거 약간 저 일단 공유 중지하고 일단은 그때 채널 거리 함수를 약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자기가 조금 막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막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조금 공부할 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아는 거리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우선 집합 x가 정의되어져야 되고 그 집합 x의 그 카르시안 곱이라고 표현한 게 맞나? 그 x 곱하기 x 순서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서 그 어떤 양의 실수로 가는 함수 d가 있고 그 함수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XY를 그 순서상 안에서 뽑아와서 만약에 뽑아온 상태에서 만약에 D 함수에 X, Y를 넣은 값이 0이라면 X랑 Y랑 같아야 되고 그 두 번째 조건이 그 거리 함수에 X에 Y랑 넣은 값이랑 Y랑 X랑 넣은 값이랑 언제나 같아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이 그 순서상 그 XY, G가 있다면 그 만약에 X와 G의 거리는 언제나 X가 함수에다가 X에 Y 거리 넣은 거에다가 그 Y랑 G에 넣은 것보다 작아야 된다. 저 이거 너무 어버번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들은 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드백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그 첫 번째로 그 함수의 그 공역 말씀하실 때 양의 실수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 그 양의 실수에다가 0까지 더해져야 돼가지고 의미 아닌 실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x랑 y가 같으면 0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의 역도 성립을 해야 돼서 같은 것과 0인 것은 동치 조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수학적으로 옳은 진술인 것 같고 근데 좀 그리고 약간 임의의 원소를 고정된 원소를 뽑는다는 부분이 좀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갔으면 더 좀 수학적인 그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전 좀 그런 부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계속 든 생각해보니까 임의의 원소를 뽑는다라고 했으면은 그럼 임의의 원소를 안 뽑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저 임의의 원소를 뽑는다의 그 반대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안 뽑는 건지, 아니면 모든 원소를 뽑는 건지, 약간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한 진술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원소도 그렇지 않다 해서 어- 어떤 원소도 뽑을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화서로 하면 이제 어떤 게 존재하는데 존재의 부정이 들어가게 돼. 제가 이게 저도 얘기하면서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집합 X를 뽑고, 그러니까 X 두 개,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대충 페어나 순서상으로 생각하는데, 저게 정확히 순서상인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카데시안 곱이 내가 아는 그 순서상이 맞나 싶기도 하고, 순서상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서상, 그러니까 XY랑 YX 순서상은 아예 다른, 네, 그 1,2랑 2,1 다른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파이썬으로 보면 튜플이죠. 음, 뭐 일단은 여기선 최대한 어버버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한번 얘기 한번 다 들어보고 저도 다시 한번 정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함수 d가 존재하는데 함수 d의 정의역은 집합 x 곱하기 x 이고 공역은 그러니까 네가티브 실수이다. 그리고 이 함수 d가 다음의 조건 세 가지를 만족을 하면 거리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는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 아니,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y가 xy에 대해서 d x, y가 0이면 아니, dx, y가 0이라는 것과 음, x와 y가 같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집합 x의 임의 원소 xy에 대해서 dxy와 dyx는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yz에 대해서 dxz는 dxy 플러스 dyz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상.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게 첫 번째 스테이트면서 그냥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필요 충분이면은 그 필요 충분이랑 같다랑은 다른 건가요? 어, 필요 충분 조건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논리적으로 동치라고 알고 그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랑 같다는 같은 말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면 0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음, 필요 충분 조건이면 논리 지리값이 같습니다. 이면 뭐이다는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인다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를 보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뭔가 필요 충분 조건인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려면은 이제 뭔가 P와 Q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또는 뭐 if and only if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임의의 집합 x가 있고 함수 d가 있는데 함수 d 자 x 곱하기 x에서 non 네거티브 리얼 넘버로 가는 함수 d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 d를 x 위에서 정의된 거리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그 x의 임의의 원소 xy에 대해서 x가 y와 같다는 것과 dxy가 0이라는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x의 임의의 원소 xy에 대해서 그 dxy랑 dyx는 같다. 세 번째로 x의 임의의 원소 xyz에 대해서 dx, dx, y 더하기 dy, z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항상이란 말은 빠져도 되겠네요. 임의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거 근데 약간 의아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합이란 게 그러니까 S 위에 함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닌가?
그 x에서 정의된 거리 함수라고 아, 했는데 그럼 거리 함수라는 게 결국, 약간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x 곱하기 x라는 그거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그게 아니, 표현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의역이 그게 두 개 순서쌍인데, 위에 있는 거는 집합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뭔가 보일까요? 그냥 오히려 그냥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면 그냥 함수 뒤에 정의역과 공역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네. 더 명확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가지고 그 D가 정해졌고 뭐 X, D를 거리 공간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게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 공간은 그 집합 x랑 함수 두 개 주어져 있을 때가 거리 공간인 거죠. 그 D랑 그 함수 D랑 그 X랑 묶어서 쓰는 거를 거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서쌍이랑 함수랑 뭐가 되는지 헷갈려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주어진 집합 x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거리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일단 주어진 집합 x의 카르테시안 곱을 정의역으로 두고 0을 포함하는 양의 실수를 공역으로 둔다. 그리고 거리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는 임의의 두 원소 x, y를 주어진 집합 x에서 뽑았을 때 거리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 거리 함수 값이 0이라고 하면 임의의 두 원소가 같음과 동치 관계이다. 두 번째는 거리 함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임의의 두 원소 xy에 대해서 dxy는 dyx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의의 세 원소 xyz에 대해서 dxy는 dxz 플러스 dzy와 y보다 작거나 같다. 예. X의 카르테시안 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X 곱하기 X를 정확히 지칭하는 표현이 네, 네. 될까요? 이게 그, 그냥 그 카르테시안 곱 자체가 그냥 두 개의 순서쌍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혼란을 준다면, 어, 그냥 x 곱하기 x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상 그 비용은 거리 함수의 정의역 자체가 단순히 x로만 나타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같은 x끼리의 크레시안 곱을 정역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헷갈린 건그 집합 간의 연산을 카르테시안 곱이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곱집합 자체를 카르테시안 곱이라 하는 건지. 곱집합 자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네, 아니,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곱집합 안에 카데시안 곱이 포함되는 건가요? 저도 사실, 카르테시안 곱집합 이외에 다른 곱집합이 존재한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곱집합의 개념은 항상 카르테시안 곱에 국한이 되었었고, 그래서, 예, 그런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곱집합이랑 데카르트 곱은 카르테시안 곱은 같은 의미이고, 그래서 두 집합의 곱집합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 이런 음,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뭐 X 곱하기 X라 표현하는 좀 그게 좀 정설인 것 같긴 하네요. 좀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용어가 헷갈려 버리면은 뒤에 게 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지용 선생님께서 그 임의의 집합 X에서 뭐 임의의 X를 잡는다, 임의의 XY를 잡는다 할 때 이게 그럼 임의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혹시 그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정의를 말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혹시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집합 X가 있을 때 X 위에 주어진 어떤 릴레이션을 언제 우리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물결은 물결은 이제 그 x와 x 곱하기 아니다 x 곱하기 x의 부분 집합인데 다음의 조건을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어 해서 첫 번째로 그 x 물결 뭐 임의의 x의 원소 xy에 대하여 x 물결 y는 y 물결 x이다. 그거랑 x x의 임의의 원소 xyz에 대해서 x 물결 y이고 y 물결 z이면 x 물결 z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스몰 x 물결 스몰 x이다. 그래서 그 다음을 만족하는 x 곱하기 x의 부분 집합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정의한다. 말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차이점이 그 보통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집합 X에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말한 X는 스몰 X입니다. 집합은 라지 X고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 X가 들어있고 그리고 임의의 두 원소 X와 Y에 대해서 X, Y가 들어있다면 Y, X도 들어있고 그리고 임의의 XYG에 대해서 원소 XYG에 대해서 X, Y도 들어있고 Y, G도 들어있으면 X, G도 들어있고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제가 말한 것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 X는 들어있다라는 거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x, x는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두 번째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임의의 xy에 대해서 y가 있다면 y, x도 있다라고 했지. 임의의 xy에 대해서 x, y가 들어있다고는 안 했어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x, y가 들어있고 y, g가 들어있다면 x, g도 들어있다라는 것도 x, y랑 y, g가 들어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있다면 x, g도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임의의 xy에 대해서 x, y가 들어있다는 말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거리 함수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두 임의의 원소 XY를 잡았을 때 그럼 항상 잡을 수 있다는 거냐? 그 말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집합이면 뭐 못 잡는 거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X, X, X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 그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잡을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항상 잡을 수 있다는 말은 꼭 아니라는 거를 그 좀 염두를 하고 그 정의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집합에서도 거리 함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정의상으로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함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원소를 뽑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해야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딱 변수 선언한다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앞에 내가 뭐 쓸지 던져놔야 뒤에서 뭐 더하기 빼기든 할 거니까 일단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저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X라고 했는데 저 그 순서상 그거 X인지 그 집합 X인지는 저 얘기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그걸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소를 ABC로 뽑았어야 합니다. 사실 막 정의만 해가지고 뭐 볼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네. 또 따지고 보면 태클 걸고 하면 좀, 할 게 많아졌습니다. 음. 그러면 만약에 1번 조건이, 그러니까 dxy는 제로의 동치 조건이 x랑 y가 그러니까 동치 조건이 같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거리 함수에 0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0이 없으려면 공집합이어야 하겠죠. 아무래도 원소 하나라도 있으면 dx, x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공집합에서 이게 정의가 되는지는 좀 저도 헷갈리는 게 조건문이 있으면 그냥 공허참으로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도 정의가 되고 그냥 다 공허하게 성립할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한 부분 그냥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집합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집합 X는 임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집합 X가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1번 조건에 X의 X의 원소 X의 임의의 원소 XY가 공집합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D 공집합 공집합은 0이라는 말과 공집합과 공집합이 같다는 말은 동치이다라고 해도 어, 어, 네, 정의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말씀하신 거는 공집합을 하나의 원수로 가지는 집합 아닌가요? 네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공집합은 그냥 아예 원소가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공집합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소가 공집합 하나인 그냥 집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소 자체가 없는 그냥 집합을 어, 그럼, 말씀하시는. 그럼 그 케이스에선 dxy는 저 xy 자리에 뭘 넣어야 되는 건가요? 적을 그러니까 수가 없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하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논리 구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게 나중에 그 위성 공간 얘기할 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 스테이트먼트에서 XY를 뽑아놨으니까 2번 스테이트먼트에서 XY를 땡겨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인 건가요? 왜냐면 지금 다시 보는데 이번에는 그 n이라는 그게 없어가지고 뒤에 썼구나 그냥. 오늘 전 이게 그 뽑는 조건이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명제 형태로 쓴다면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보통 명제 형태로 쓰면은, 그러니까 기호로
명제 형태로 쓰면 보통 for any x, y in x를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요 표시 아시죠? 요 a 뒤집어 놓은 거. 요 for all x, y in x에 대해서 괄호하고 그 뒤에다가 어떤 명제를 쓸 텐데 이 사실은 만약에 공집합이면은 공집합에서 원소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 P는 Q이다 해서 P가 그 false가 돼버리니까 이 명제 자체는 다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하든 다 참이 돼버리는데 사실 그게 뭐 의미는 없겠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좀 어,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넘어가도 저도 괜찮을 동의합니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집합에서 거리를 정의하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공학적인 맥락에서는 특히나.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선택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금 연습 문제를 보면 위 1, 2, 3이 성립함을 보여라는 이거는 증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계산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증명이라고 하면은 그때 연희수 시간 때 증명 안 하고 간다고 차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증명으로 보냐 계산으로 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지 말지가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이 1, 2, 3을 만족하냐는 걸 보이라는 건데 어, 내적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기 중에서 그 서영대 수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내적 이너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와, 이너 프로덕트도 똑같습니다. 어떤 함수예요. 벡터 공간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런데 뭐뭐뭐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처음 배우는 그 내적이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너 프로덕트의 그 특정한 한 이그젬플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적은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는 닷 프로덕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알고 계신다면 그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몇 가지인가요? 어, 저도 지금 이거 못 외웠어요. 저도 외우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벡터 공간 V가 있을 때 V 곱하기 V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넌 네거티브 리얼 넘버로 가는 함수예요. 내적은. 내적이고 여기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꺽쇠로 씁니다. 꺽쇠로 그 브라켓으로 쓰는데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그 벡터 공간의 원소 x에 대해서 x와 x의 거리는 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x 다시 할게요. 내적 xy의 내적은 내적이 0인 것과 그다음에 x와 y가 같다는 거는 동치이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실수에 대해서만 할게요. 복소수는 저도 잘 모릅니다. 복소수는 이게 어디에다 켤레 복소수를 붙이느냐는 게 좀 헷갈리는데 저도 그것까지 몰라서 일단 실수에 대해서만 할게요. 그다음에 xy의 내적은 yx의 내적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저 사실 노트 있는데 일부러 노트 안 보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은 선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임의의 스칼라 C에 대해서 CX와 Y의 내적은 C 곱하기 XY의 내적. 그러니까 XY의 내적에다가 C를 곱한 것이랑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쭉 말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X1 더하기 X2, Y의 내적은 X1과 Y의 내적 더하기 X2와 Y의 내적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그 뭘 말씀드렸냐면은 CX랑 Y의 내적은 XY의 내적에다가 C를 곱한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게 XY의 내적은 YX의 내적과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랑 CY의 내적도 C 곱하기 XY의 내적이랑 똑같은 말도 됩니다. 그리고 x1 플러스 x2, y의 내적을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벡터 연산할 때 선형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잖아요. 그거랑 뭐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윤 선생님 방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 다른 건 아니고, 그 처음에 그 강성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성질이 그때 거리 함수랑 좀 헷갈리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x, y의 내적이 0이면 x, y가 동치이다. 이렇게 x는 y랑 같으면 동치다라고 말씀하셨어서 그게 아닌 아, x, y가 0이 내적이 0이면 네. x가 0이다. 예, 그게 네네네, 맞습니다. 예, 아,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정정할게요. 첫 번째는, x와 x의 내적이 0인 것과 그다음에 x가 0 벡터인 것은 두 개가 동시이다. 네, 그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의를 이용하면은 그 요 1, 2, 3번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엑서사이즈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을 스에게 공유하면 약간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좀 피드백하고. 다음 미션이 생겨버렸네요. 내적 한번 똑같이 해보기. 그런데 지금 나무 위키 한데 그 위키피디아 보는데 대수적 정의랑 기하적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적을 검색하니까 내적 공간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공간이니까 그, 그 내적을 봐야지 했는데 얘는 또 정의가 대수적 정의랑 기하적 정의가 있으니까 이게 이게 뭐 어디 붙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대수적 정의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방금 말한 내용들은 성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좀 전에 이러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v 곱하기 v에서 넌 네거티브 리얼 넘버로 가는 함수를 내적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보시는 문서가 스카일라곱 문서 아닌가요? 예. 그 내적이랑 스카일라곱은 포함 관계 있습니다. 그 내적이 더 큰 그겁니다. 지금 스칼라고, 예. 그럼 왜 저거, 그니까 그 내적만 그거 따로 해놓은 그 문서가, 없는 것 내적 공간이라는 문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적 아, 공간이라는 문서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얘기는. 나무위키를 보지 마시고요. 위키피디아를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위키피디아인데, 네. 그런 것 네네. 같은데요. 네. 네. 저도 방금 봤는데 나무위키에는 그 닷 프로덕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딱 깔끔하게 내적만 보고 싶은데 내적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그럼 아까 거리 공간처럼 두 개 페어 붙어 있으면 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뭔 에르미트 쌍선형 형식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아,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복소 선형대수 할 때만 에르미트 뭐가 들어가니까 복소수 네. 안 볼 거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내적도 좀 정확한 그 PDF 그걸로 좀 봐야겠네. 정확히 보려고 하면 이게 위키는 좀 이게 좀 짜집게 하는 것 같아요. 딱 내적만 보고 싶은데 내적이 아니라 내적 공간을 보여주는 이런 대참사. 음.
그럼 거리 공간으로 돌아오면, 아, 실제로, 그니까, 이걸 이제 뭐, 뭔 걸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니까. 저는 여기서 뭐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진짜로 그 뭐냐, 거리 함수가 어떤 게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함수 이런 거 저런 거 줘보고 얘가 진짜 거리 함수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 네. 이거는 약간 논리의 영역인지 예제를 보는 영역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장 쉬운 예시가 뭘까요? 거리 공간에. 거리 함수에 가장 쉬운 예시. R2에서 정의된 거리 함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그 방식을, x1, y1이랑 x2, y2 있으면 그 D 포인트 A, B라고 앞에 거 A, B라 하면 D, A, B는 이제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그, 심플한 예시라고 우리가 있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그게 그 가장 친숙한 거리 함수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 1, 2, 3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사실 만족하죠. 굳이 물론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피타고라스 정리로 거리를 구하니까 그러면 두 점이 다르면은 당연히 거리는 0보다 클 거고, 거리는 항상 0 이상일 텐데 같을 때만 0이고 다르면 0보다 클 거고, 그다음 뭐 A, B를 하든 B, A를 하든 당연히 거리는 똑같을 거고, 그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삼각부등식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말고 제가 그 예시를 하나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런 거 드려볼게요. 거리 함수 d를 어떻게 줄 거냐면은 x, dx, y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x랑 y랑 같으면 0으로 줄 거고요. x랑 y랑 다르면 1로 줄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 근데 저거 그 이미 x라고 했으니까 x를 그러면 그 디스크리트한 다연수도 되는 거고 정말 좀 내절한다고 치면 그 실수를 넣어서 복소수도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떤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합. 그냥 집합 x. 집합, 집합 x라고 하죠. 집합 라지 x에 제가 거리 함수를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거기에서 원소 두 개, x, y를 꺼내가지고, dx, y는, 그러니까 dx, y는 등호 이렇게 찍찍한 다음에, 요 컬리 브라켓 요 아시죠? 조건부로 나눠가지고, x랑 y가 같으면 0, x랑 y가 다르면 1로 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 거리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함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직. 거리 함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함수 d를 줄게요. 그럼 이거는 거리 함수일까, 아닐까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약간 전체 공간이 점 두 개, 거리가 1인 점 두 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점이 두 개면 같은 거 고르면 무조건 0이고 다른 거 고르면 무조건 1이 되니까. 뭐,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정의 레벨에서, 네. 네, 정의 레벨에서 1, 2, 3을 만족하는지. 1번 만족할까요? 만족합니다. 일단, 넌 네거티브 리얼인 거는 뭐 이미 조건에서 다 주어졌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을 때에만 0이다. 는 것도 이미 함수의 정의에서 만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만족하죠. 그 다음에 2번 만족할까요? dxy는 dyx와 같다. 네, 네, 그것도 그거 만족합니다. 만족하죠. 이것도 좀 자명해요. 3번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자명한 경우인 것 같은데, dxg는 항상 dxy 더하기 dyg보다 작거나 같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
뭐 XYZ 뭐랑 같을 때 뭐랑 다를 때 뭐 하나하나 따져봐도 되긴 하는데 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X랑 G랑 같으면은 이미 0이니까 DXG가 0이니까 약 그 우변에는 뭐가 와도 맞을 거고 만약에 X랑 G랑 다르면 그러면 중간에 Y를 하나 끼고 싶은데 X랑 G가 다른데 Y가 X와 G와 동시에 같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DXY, DYG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리 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저 D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XZ가 있으면, 그러니까 XZ를 같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0은 언제나, 되네요. 예. 네. 근데 무조건 0보다 커니까, 예. 네. 제가 약간 관련해서 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두 점 공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0,0과 0,1 그리고 거기에서 그 똑같이 그 R2에서 정의된 R2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의되는 그런 거리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 R2의 부분 집합에서 거리 함수가 똑같이 정의되면 그것도 똑같이 거리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두점 그 0,0과 1,0으로 돼 있는 공간이 R2의 부분 집합이고 거리함수 똑같이 따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좀 성립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점 딱 두 개만 갖고 있는 집합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건 아, R트의 부분 집합인데 거리함수는 R트에서랑 똑같이 정의되는 거니까. 네네. 저는 거리 함수라 그래. 그 맨날 드는 거리 그 약간, 그러니까 그냥 맨날 할 때는 거리 함수 무조건 0 이상인,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함수가 그냥 이게 약간 녀석 그런 아웃풋인 줄 알았는데 0일로도 줄 수가 있네요. 오. 진짜 정의만 만족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 A랑 B가 똑같이 정의를 만족한다고 하는데, 얘네 둘이 성질이 다르다고 하면은, 얘네 둘은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정의한 맥락에서는 같고 그 맥락이 아닌 다른 데서는 다 다를 수가 있죠. 두 거리함수는 거리함수란 점에서만 갖고 나머지는 다 보장되지 않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딱 하나만 보면, 그냥 정의한 부분에서만 합의가 된 거니까. 혹시 오늘 정의는 어디까지 보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여기 더 나갔다가 한 1시간 더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가, 그거 뭐지? 거리 공간 해가지고, 다음 봐야 되는 게 저희가 뭐죠? 바로 위상 공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리 이상, 공간은 사실 거리 함수 알면 그냥 똑같이 아는 걸로 보이고 이 오픈셋인 매트릭스 페이스는 결국 그 위상 공간의 예시니까 묶어서 보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슬쩍 봐도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글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만 해도 1시간 됐는데 더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보는 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함수의 정의 같은 건 다들 어느 정도 아시니까 간단하게 보거나 아니면 좀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는 딱 아는데 이거 이후에 뭐 해야 될지 전 약간 감이 안 와가지고 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뜯어봤는데
그럼 거리를 뜯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리 함수는 이게 정이니까 정의도 뜯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다음 스텝을 뭐 해야 될지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논리를 보라는 게 약간 뭐 어떤, 그러니까 약간 이 연습 문제 같은 거 보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볼까 했는데, 연습 문제도 내적이랑 섞어 저런 거다 보니까 뭐 어떤 연습 문제가 보는 게 좋을지 저 고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저께죠? 그저께 밤이었죠? 그때 채널지기님께서 그 정의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습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인 거는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그 거리 함수, 어떤 함수를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dx, y는 x랑 y가 같을 때는 0, x랑 y가 다를 때는 1 이런 거 정의했잖아요. by definition 이것은 거리 함수가 맞다 또는 거리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by definition으로 true, false를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의를 만약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by definition 이후에 누구는 참이라고 하고 누구는 거짓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사실 무슨 대화를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하지 말자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뭐 위상의 개념도 저기 위상이랑 위상 공간의 개념도 나올 거고 그것도 다 정의를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그저께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그 두 확률 분포의 거리 비스무리하게 만들 수 있는 계산 방법 중에 하나가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이 거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거리 함수의 조건을. 그래서 거리 함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왜 아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 2, 3 중에서도 무엇을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런 by definition 이후에 우리가 true, false를 그 제대로 적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라. 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임의라는 단어도 되게 촘촘하게 잘 붙여야 되는 게 그런 단어를 안 붙이면은 갑자기 집합 뭐 그냥 앞에 주서 없이 XY에 대해서라고 하면 XY가 무슨 집합의 원소인지 뭐 집합에서 임의로 꺼낸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는 건지 그런 정확한 그 한정사를 쓰지 않고 그냥 막 말하다 보면은 이게 한참 말하다 보니까 서로 둘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채널지기님 한번 약간 논리라는 그런 테스트 해보고 조금 말을 맞추자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위상의 정의도, 위상 공간의 정의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위상 공간의 정의를. 그러니까 어떤 집합 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집합 위에다가 집합을 이용해서 제가 위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위상은 뭐냐면, 위상 T를 만들 거예요. T는 뭐냐면은, 이 집합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에요.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데 이 부분 집합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일단 제가 집합 X를 먼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어셋 X예요. 그다음에 T는 P 오브 X, 그러니까 X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공집합이랑 X는 갖고 있어야 돼요.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면서 공집합과 X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T의 위상 T의 임의의 합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한계의 교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임의의 무한계가 됐든 유한계가 됐든 아무렇게나 꺼내서 합집합을 한 것도 여전히 T의 원소여야 하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조건. 이 T의
유한계 원소를 아무렇게나 뽑아요. 임의의 유한계 원소를 뽑아서 이것을 교집합했을 때에도 여전히 T의 원소여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 T를 X의 위상이라고 부르고요. X 위에서의 위상이라고 부르고, X와 T를 묶어서, 여기 나오는 그 순서상, 거리 공간할 때 순서상 묶는 것처럼, X랑 T를 묶어서 이걸 우리가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위상 수학 책에 보면 이런 연습 문제들이 나와요. 원소 3개짜리 집합 주고, 이 3개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 일부를 띡 던져줘요. 그 다음에 이게 위상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이제 그 1, 2, 3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터디 하고 있는데 분명히 1, 2, 3번 조건이 굉장히 명확히 써 있는데 by definition 다음에 누구는 true라고 하고 누구는 false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레벨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언어적인 트레이닝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후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게 그 위상의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잘 들어보시면은 이것도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을 비슷해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T에 임의의 원소를 뽑아서 그 저기 합집합을 해도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유한계를 임의로 꺼내서 교집합을 해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1번 조건에 적어 했잖아요. 1번 조건은 임의고 뭐고 없어요. 그냥 공집합이랑 X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T라는 집합에 원소가 딱 2개 있어요. 공집합이랑 X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1, 2, 3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합니다. 2, 3 만족하죠. 뭐 임의로 꺼낼 거라 봤자 2개밖에 없으니까 하- 안 꺼내든 하나 꺼내든 2개 꺼내든 총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잖아요. 안 꺼내는 건 의미 없으니까 좀 따지지 않기로 하고 뭐 하나 꺼낸 거는 그냥 하나 자신이니까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2개 꺼내는 거는 공집합하면 X밖에 없으니까 합집합하면 X일 거고 교집합하면 공집합일 거고 다 들어있죠. 이것도 by definition 위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정의를 안 보고 말을 하라는 거는 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좀 가장 쉬운 예시도 하나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정의 딱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왜 이거 뭐 교집합은 그 유한해야 되고 이거 합집합은 뭐 무한히 해도 되고 막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제일 간단한 예시 하나를 같이 들고 정의를 얘기하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령 위상 공간에 대해서 그 가장 좀 간단한 예시는 이제 그 집합을 R로 두고 그다음에 T를 이제 모든 그 열린 구간의 집합으로 두는 게 제일 좀 간단하고 되게 그림이 잘 그려진 예시라고 생각해서 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구간이라 하는 거는 이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A랑 B를 포함하지 않는 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A랑 B는 임의의 실수고요. 그래서 그 예시는 아래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서 동시에 가장 편한 그런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들어주신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0부터 1까지 딱 그 오픈 인터벌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또 오픈 인터벌이잖아요. 2부터 3까지 또 오픈 인터벌이잖아요. 그런데 임의의 합집합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가운데가 비어 있는 약간 오픈 인터벌 2개를 합집합한 것. 이것도 우리가 오픈셋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모든 개구간의 그 arbitrary union을 네. 그걸로 줘야겠네요. 네. 네네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부터 B까지라고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거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아, arbitrary union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arbitrary un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한해도 되고, 그리고 그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셀 수 없이 어떤 실수만큼 합집합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직 약간 위상고가 안 와닿아가지고 직접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 느낌이지 안다는 거랑 실제 해봐서 아는 걸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좀 약간 궁금한 게 이게 빌드업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 전혀 그게 없어 보이는데 뭐 갑자기 위에 가면 다 하나 붙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이제 약간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 실수해서 주는 위상 중에서 예전에 여기 채널에 계신 어떤 분께서 그 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왜 합집합은 임의의 합집합이면서 왜 교집합은 유한계만 허용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 말로만 설명해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는데 전체 집합은 그냥 실수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상 T에다가 제가 어떤 오픈 인터벌들을 가지고 올 거냐면은 음, 이렇게 하죠. 임의의 양의 실수라고 할게요. 양의 실수 x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러니까 1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1 플러스 x까지 개구간. 이거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여기서 x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마다 이러한 구간을 하나 만들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부터 1 플러스 x까지. 그러면은 이 위상에 어떤 집합들이 들어있는지 그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나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화이트보드. 예. 네, 제가 화이트보드를 화이트가 아, 있었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만 써볼게요. 어, 그 전체 집합 아니 그냥 여기 실수 집합 잡고요. 그다음에 t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전체 유니언을 잡을 거고요. 이렇게 유니언을 잡을 거고 x는 그 0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부터 1 플러스 x까지 이러한 개구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이걸 원소로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제가 채팅방에 비슷한 예시 하나 올려봤는데 네.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가지고 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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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왠지 더 좋아 보이는데. 두 개 다 해보죠. 잠시만요.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신 게, 어, arbitrary interpretatio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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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화이트보드, 제가 어떤 집합을 만들고 싶었던 거였냐면은, T라는 그 집합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냐면은, 뭐, 마이너스 2부터 2, 이런 구간도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3부터 3도 들어있고, 마이너스 1.01에서 1.01까지,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들을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구간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전부 다 합집합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전부 다 합집합을 하면 그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가 나올 텐데 전부 다 네, 교집합하면 마이너스 1부터 1이 나오. 네. 전부 다 전체를 다 합집합을 하면은 전체 집합이 나오죠. R이 나오죠. 그런데 무한번의 교집합을 해버리면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교집합을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한번 교집합만 왜 허용을 할까? 왜 이런 이상한 비대칭적인 정의를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한 가지 이그젠플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정의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상의 정의는 1, 2, 3번은 다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상하잖아요. 왜 인터섹션은 무한으로 되면서, 유니온은 무한으로 되면서 왜 인터섹션은 안 해주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여기 그 노트에도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오픈셋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오픈볼들의 임의의 합집합을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오픈볼은 이 전체 집합이 실수축이면은 그냥 오픈 인터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합집합을 해도 오픈인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왜 교집합은 꼭 유한계만 우리가 여기 정의상에서 허용을 하는 걸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번 교집합을 허용을 하면은 클로즈 셋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이라는 것을 추상화를 하려면은 무한번 교집합을 허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약간 그 클로가 보이는 거죠. 이런 데에서. 그래서 앞으로 무수하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위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단, 임의의 합집합, 그 다음에 유한번 교집합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 하나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의를 알아야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네, 맞아요. 정의를 모르면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그 뒤에는 그 위상 공간의 정의 가지고 연속함수를 정의하고 그 연속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는 뭐 확률 변수라든지 좀 그런 것들 정의하는 걸로 봐서 위상의 정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에 보면은 노트 어, 거의 몇 페이지야, 이게? 거의 10페이지까지, 9페이지까지? 9페이지까지 정의 연습 문제, 정의 연습 문제, 정의 연습 문제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이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또. 확률 공간 정의 같은 경우는 왜 확률 공간이 이따위로 정의했지? 싶은데 어쨌든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정의, definition 또는 정의라는 그 단어가 보이면은 긴장해야 된다고. 아, 그 약간 노트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그 지금 노트에서 위상 공간의 정의 세 번째 보면 이 위상공간의 그 정의에 있는 그 조건들 중에 세 번째 보면 그 V1, V2의 교집합이 T에 속하는 걸로 해가지고 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파이널 인터섹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긴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개는 사실 동치 조건이라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파이나이트 그 두 개만 인터섹션 두 개를 인터섹션 할 수 있으면 파이나이트하게 인터섹션 할 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노트 3페이지에 보면은 인덱스 셋이 나오는데요. 3페이지 맨 위에 그, 어, 어, 이게, 이게 지금 정확히 뭐의 정의죠? 위상의 정의인가요? 1, 2, 3번이? 위상의 정의죠? 위상의 정의에서 2번에 보면은 괄호 안에
저희 스몰 i랑 라지 i라고 해서 인덱스 셋이라고 음. 나오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다들 괜찮으실까요? 인덱스 셋은? 전 이거 어떤 느낌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약간 좀 약간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 맨날 그 마스크 딱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통과시켜주고 없으면은 통과 안 시켜주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념이. 어,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뭐 저건 생각이어가지고 예.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 이질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i가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저는 처음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i는 임의의 집합이에요. 이 i는. 유한계일 필요도 없고, 자연수만큼 있을 필요도 없어요. 실수만큼 있어도 돼요. i는. 거기에다 우리가 인덱스만 붙일 수 있으면 돼요. 아까 제가 요 위에 요거 예시 들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요 인덱스를 붙여서 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합을 요 구간이잖아요. 구간이면서 동시에 집합이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걸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은 똑같이 V라고 해볼까요? 이걸 제가 어떻게 붙일 거냐면 V2라고 붙일 거예요. 2라고 하죠. V2라고 여기는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V3이라고 붙일 거고요. 요거는 V1.01이라고 붙일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의상에서 모순이 없고 충돌이 없고 모호함이 없으면 돼요. 그럼 제가 V에다가 1보다 큰 아무 실수나 붙일 수 있잖아요. 이 밑에 인덱스에는. 그러면 이 V 인덱스 셋은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게 불편하지 않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 당연히 데이터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는 정수로 있었고 이게 언제든지 딱딱딱 접근할 수 있는 값이어야 되는데 접근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저렇게 되니까 약간 좀 싶습니다. 약간. 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그 누락 없이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그, 그 시그마 표시가 자연수 1부터 n까지만 해도 그냥 누락 없이 표시가 되는데 실수는 1부터 n까지라 하면 절대 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표기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그 열거라고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로 정의는 할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이거 했던 것처럼. 이거 V2라고 정의하고, 요거 V3이라고 정의하고, 이거 V1.01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그럼 뭐 V 뭐 2.3이다. 그럼 이거 뭔지 알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면. 이거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2.3부터 2.3까지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통 인덱스라고 하면은 우리 그 몇 번째, 라고 해서 정수 또는 그 0을 포함한 자연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우리 번역을 할 때는 첨수 집합? 첨수족?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입에 붙지가 않아서 그냥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 인덱스라는 놈이 토플로지에 꼭 필요한 녀석인가요? 즉 토플로지를 다루기 위해서 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유용한. 인덱스를 도입을 하면은 좀 쓰기가 편해지죠. 꼭 필요한가라는 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인덱스 셋을 가지고 오지 않고도 그 토폴로지를 정의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인덱스 셋은 결국 그 표기의 문제니까 사실 여기 강 선생님께서 정의하신 것도 약간 요렇게 써도 되지만 이것도 인덱스 셋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i는 이제 뭐
i는 이제 r 플러스고 r 플러스랑 뭐 0이랑 합친 거고 뭐 이런 식 그다음에 그 x는 i의 원소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는 것처럼 네, 글씨가 좀 그런데 네. 아무튼 표기의 문제니까 이거는 뭐 안 피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다른 어떤 공개돼 있는 PDF에 있는 그 토폴로지의 정의를 제가 붙여볼게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아,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그 집합 X, non-empty set이라고 여기 명확하게 돼 있네요. non-empty set X에 대해서 토폴로지 T는 어 set 서브셋 오브 X. 그러니까 X의 서브셋의 집합 T는 1, 2, 3을 만족할 때 우리가 그걸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X랑 T를 묶어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럼 1, 2, 3의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까 1번 제가 얘기했던 공집합이랑 전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X랑 공집합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파이나이시든 인피니시든 유니언 오브 애니 넘버 오브 세츠는 T에 들어가고 그리고 인터섹션 오브 애니 투 세츠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사실 요건 안 붙이셨네? 아까 요 발음 밑에 보면 3번 어쩌고 저쩌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뭐 인덱스 셋 어쩌고 그런 말 없죠. 여기는. 하지만 같은 말이죠. 그러면 녹화는 이제 한 90분 됐으니까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